아이 떠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12살 깁스를 하고서 사인을 해보라던 너 14은행 잎을 주어 선물이라고 내밀던 너 16 방문을 닫고 음악을 들던 너 18 수학여행 간다고 짐 싸며 들떠 있던 너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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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사랑했어 엄마, 아빠, 나도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은전 선생님 가족 한 분 한 분 인터뷰했던 분들 말씀 주시고 또 본인의 아픈 이야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2부가 좀 늦어졌는데요. 또 2부 중간에 우리 4.16 합창단의 너라는 노래를 함께 들었는데 해외의 많은 분들 또 국내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던 또 아름다운 영상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봉천동에서 하는 청년 또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저희도 저 작업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저희 홍은전 선생님 강의에 이어서 반가운 손님 함께 이야기 나눠줄 손님으로 세월호 엄마 2학년 5반 오준영 학생의 어머님 임영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원리의 포럼 항상 모시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얘기로 시작하는데요.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이 올레 포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오준영 엄마 임영애입니다. 전에 그 합창단의 노래에서 매 순간 고마웠고 매일 보고 싶다라는 말이 좀 많이 울컥해가지고 제가 홍은정 작가님의 일부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꼭 이 말은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해드렸지만 이것이 역사가 된다면 기록이 된다면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꾸는 이런 발돋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요즘 작가님이나 모든 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요즘 시국이니만큼 힘든데 어떻게 지내냐 이런 말보다는 그렇더라고요. 위로하고 힘내라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시고 계십니다. 지금 홍은정 작가님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채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까 홍은정 작가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월호 참사는 그 누구만의 단원고 학생만의 303명만의 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사다. 그 말이 저는 평복항에서 저는 아까도 죽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되게 큰 울림으로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꿔서 저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 어제 계속 울먹거려갖고 죄송한데 이렇게 울면서도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보시는 모든 분들 보지 않더라도 전에 들으면서도 큰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2019년 세월호의 시간 톡투유 토크 콘서트에 아마 두 분이 또 함께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눴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달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우리 임영애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맙다는 말 우리 작가님에게 전했는데요. 우리 어머님의 이 긴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홍은정 선생님 우리 어머님께 해주고 싶은 말과 또는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연은 아니고 네, 네 어머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그 말 자체로 되게 좋았어요. 제가 힘들었나 봅니다. 네, 저는 계속 기록 작업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그 장애인 운동의 당사자들 그런 분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세상을 바꾸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생애가 어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어떻게 일어섰는지 이런 이야기들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록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저는 막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쓰고 나면 왜 다 형편없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망했다 망했다. 그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훌륭한데 내 글은 너무나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작업을 열심히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막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요. 저는 어머님 해주신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네요. 네, 잘 살고 있다고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머님은 알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닌데 저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네. 네,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또 자리매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시간 토크 콘서트 톡투유 이후에 두 분이 오늘 오랜만에 뵈신 거죠?
여기는 2년 만에 뵌 자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시는지 우리 임영애님은 그 2년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시고 요즘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라는 말에 갑자기 가슴이 쿵. 제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8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변화라는 네, 저는 크게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얻었다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죽음에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활동을 잘 못하는데 그게 같은 가족 협의회 사회적 가족 협의회에게 되게 죄책감으로 남고 또 크게는 저희 준용이한테 되게 죄책감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정말 그냥 막말로 말할 때 강화문 광장에서 죽더라도 나가서 해야겠다. 그게 저한테는 마음이 편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제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좋게는 안 비춰지겠지? 막 그런 생각을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의 신상의 겁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우리 준영이를 욕먹이고 그리고 304명의 희생자를 욕먹이고 가족협의회의 단체로 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그게 변화라면 변화일 수 있어요. 제가 연대하는 걸 배웠고 그리고 함께 단체라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준영이 엄마라기보다는 자식을 잃은 임영애가 남들 눈에는 정말 뭐 절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너무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 안에는 변화가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가족분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아직 오고 있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동도 해야 되고 또 협의회도 잘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편치 않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한때 이제 기록자로서 우리 세월호 가족을 만나셨는데요. 세월호의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보시면서 또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지난 2년 이후 2년 과정 우리 홍은전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가족분들 보시는 거 또 세월호와 우리 사회 한 말씀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작년에 그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분들 저희가 이제 세월호 기록단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일반인 유가족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제 한 분 정도 만났었는데 또 이렇게 단원고 또 안산 중심의 이야기를 듣다가 또 그곳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너무나 모르던 목소리이구나. 전혀 그 시간 동안에 잘 듣지 못했던 목소리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또 세월호 이 강의 같은 걸 준비를 해보니까 좀 많이 제가 그 정보가 많이 업데이트 되지도 않고 사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너무나 암울하고 사실 제가 이 세월호 5주기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촛불 이후에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쓰기가 너무나 좀 마음이 복잡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야기하시는 동안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사실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사회의 금기가 죽음이란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한 분 한 분 인터뷰하시면서 고통을 과연 어떻게 듣고 담으시는지, 또 고통을 기록하는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그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쓰는 것에 관해서도 질문이 꽤 많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관련 질문이 많은데, 오늘 작가로서 또 기록 활동가로서 오늘 우리 홍은전 선생님 참석하셨는데, 기록자로서 저 여러 질문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의 생각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대답하고 싶은 거 하면 되나요? 네. 네, 쉬운 거 할게요. 네, 그 우리 사회 금기가 죽음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셨고요. 평소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겪기도 하시는지. 예, 당연히 겪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해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내려갔고요. 네.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냐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어떤 이 스트레스 같은 것이겠죠?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던데, 근데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것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울지 않아요. 꼭 말을 해야 울어요. 그러니까 울려면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건 그 일이 마치 없는 듯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해야 울고 울어야 이것이 소화가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저도 쓰지 않으면 울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쓰면 울어요.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쓰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만약에 써야 될 때는 최대한 많이 걷습니다. 네, 많이 걸어요. 스위치를 끄고 일단 나갑니다. 네, 그러면 거짓말처럼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좀 견디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은전 작가님은 고통이 올라오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때 걸으신다고요? 네, 네, 네. 걸어서 그렇게 해결한다고. 네. 또, 중요합니다. 네, 좀. 그런 마음을 다루는 것도 그렇게 걸으시면서 굉장히 치유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고통이 올라오면 어떻게 본인을 위로하고 달래세요? 저는 받아들이는 편인데요. 네. 자식이라 그런지 일단은 제가 다 아픔도 품어야 되고 그 아이에 대한 생각도 다 품어야 돼서 뭐 스위치를 끄고 나간다든가 그러기에는 내가 아이를 또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온통 아이 생각 나면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살다가 3년 전에 홍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딸이 마포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되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반은 다 서울에서 살고 있거든요. 먹거리 해준다는 핑계로 가는데 그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이 한도가 돼가지고 이걸 정말 막 그러잖아요. 뭐 보고 싶어 죽겠다, 보고 싶어 미치겠다. 이게 어느 선까지 가니까 극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지? 그런 나한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준영이 동생이 이제 여동생인데 2살 터울이에요. 그 애가 커가면서 제가 준영이 20대를 잘 모르겠지만 10대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 준영이가 저렇게 컸을 것 같아요. 말투도 비슷하고 살짝 미소 짓는 게 너무 우리 준영이의 모습이 살짝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14년도 그때는 되게 그게 아프게 다가왔는데 지금은 그걸 보기 위해서 민영이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님 이사는 홍성으로 갔는데 서울 올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본인에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도하고 찾고 계시고 그런 말씀 주셨어요. 참고적으로 오늘 질문 올려주시고 또 질문 중에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운영진에서
오늘 아주 적절한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선정해서 홍은전 작가님의 그냥 사람이라는 그런 책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질문 계속 부탁드리는데요. 또 행복나무님께서 글을 쓰시는 매 순간 어떤 심정이시고 또 그렇게 굉장히 아까 고통스럽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하겠다라는 기록하는 이야기 힘 이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질문하셨습니다. 네. 매 순간 어떤 심정으로 쓰냐면 괴롭다. 너무 괴롭다. 글쓰기는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제 허벅지를 매일 찌르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왜 쓰냐고 제 동료들도 물어봐요. 너 그렇게 맨날 텔레그램에 힘들다고 진짜 쓰기 싫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쓰느냐? 제가 오늘 강의에서 한 말인데요. 답이 뭐 그때그때 다른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건드린 사람, 오늘 강의의 한 표현을 빌리자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어떤 장면들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쓰고 나면 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활자만으로 옮겨놓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전해지지 않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네, 어떻게 해야 내가 느꼈던 것,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마음은 다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내가 그를 보면서 흔들렸던 것,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쓰고 싶은데 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내가 문학 공부를 했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매일 하고 공부를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그래야 좋은 글을 많이 쓰게 될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쓸 때마다 제가 쓰는 글보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놀랍고 경이로워서 그래서 글쓰기는 항상 괴로운 것 같아요. 네, 항상 괴롭다는 마음으로 씁니다. 네, 아마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아름다움이 글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을 때마다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임영애님 인터뷰하고 나서 아쉬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임영애님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어머님은 정말 만담꾼처럼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님 3시간 인터뷰했는데 제가 네. 뭐 별 질문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그리고 어머님이 이야기를 많이 해보신 분 같고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겪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반성하고 거기서 또 의미를 길어 올리시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하나의 이야기가 평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어머님이 정말 이야기 부자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떤 괴로움, 망설임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이야기인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활자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어머니의 어떤 재밌음 그리고 어머님이 사실 활자로 혹은 녹음 파일로 들어도 전혀 모르지만 어머님이 많이 울면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활자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죠. 네, 울면서 말했지만 글자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슬픔, 내 눈으로만 본 것들, 그런 걸 잘 담고 싶은데 제가 하는 기록에서 또 그걸 못해서 또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어떻게 읽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제가 본 것보다 그 책을 읽어보시고 그게 느껴졌다고 하시길래 네. 정말 잘 하셨구나 작가님께서. 그래서 그때도 고마움을 느꼈고, 제가 느끼는 것보다 저는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수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구당근이라는 분이 준영 어머니 힘든 시간을 견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8주기가 다가오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저희 질문에 있는데요. 이게 시민분께서 직접 질문해 주셨어요. 네. 8주기가 다가와서가 아니라 제가 참사를 겪은
아이의 엄마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저는 바꾸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인권의 중심은 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뭐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잊지 않고 함께 해주는 그런 시민들이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시민분들은 그 변화 중에서 특별히 바라는 게 뭐냐, 특히 사실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설 게 될 것 같은데 그 새 정부에 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하면 될까요라고 아마 조재희 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네. 시점에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저희한테는 선거가 걸리니까 소신 있게 정말 많이 생각하셔서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 정부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믿고 가는 것이 정부보다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신을 믿고 싶습니다. 네, 정부보다 믿는 것이 우리 시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꿈꾸는 변화가 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동네 서점 운영하는 친구에게 몇 권 선물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민복숙님께서 책에서 누군가의 평생이 있어야만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상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 위로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지 우리 작가님이 느끼는 세월호 8주기에 경험하는 오늘의 세상 얼마나 바뀌었다고 느꼈는지 또 말씀드리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지?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가지고 세상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싸우는 만큼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요즘 이 정치적인 상황이 네, 정말 바뀐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저변이 분명히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꼭 해주시는 분, 우리 임영애님, 준영의 엄마가 얘기하는 사람으로 만났었고요. 또 듣는 사람으로 또 기록하는 사람으로 함께 만나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또 잘 전달해준 기록자이신 홍은전 선생님,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함께 만나서 또 뜻깊은 시간을 다시 갖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현실에 그때 만나면서 함께 나눴던 이 세상에 대한 기대,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 하셨지만 그래도 꼭 우리 치유 희망의 원래 포럼에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칠성 판타지님, 구슬 기록할 때 감정적으로 되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균형 잡으실까요? 끝끝내 한 말씀 궁금하시고 싶어서 질문 마감됐다고 해도 또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말씀하실 때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잠깐 해주시고요. 우리 준영 어머님 소감과 함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다시 저 끝나는 줄 알고 마이크를 꺼서 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 채팅에 이름을 다 일일이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채팅을 해주셨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채팅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저 이걸로 한 1년은 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힘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너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당당히. 왜냐하면 너무 따뜻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다 잘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은전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이 이제 고통을 기록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한테 툭 그래서 왜 기록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말문이 딱 막혀요. 제 남편이 제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왜 기록하는데? 어떤 마음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하니까 위로하고 싶은 거야?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내가 뭐라고 그분들을 위로해 라고 한참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고맙다고 하는 거야. 고마워서 내가 될 수도 있었던 자리를 누군가가 서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고통을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려고 매일 다짐하고 그래서 한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이분들 만나서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감성적일 때 어떻게 객관적으로 균형을 잡으실까요? 저는 감성적인 글을 쓰고 싶어요. 네, 유가족 분들이 당신들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시면 저는 감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성이 이 감성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것을 너무 자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새로 시작하는 원래 포럼 기대보다 많은 분 들어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어머님 오늘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어머님이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치 위로는 또 힘은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되었네요. 올해도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매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매월 한번 이렇게 사회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시고 또 가족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또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시민과 함께 잊지 않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또 책임지는 시민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하신 분들 선물 꼭 챙기시고요. 네, 그럼 다음 달에 또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